끝장 토익 금요일 인문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진도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부교재에서 페이지를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파트 5 문제풀이부터 들어가 볼게요. 문제는 푸셨을 테고 전체적으로 채점하면서 모르는 부분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페이지 45, 46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최근에 배운 진도,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관계사를 정리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41번에 보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치사 문제라는 걸 보여주니까 어떤 문제일까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의미에 맞는 어울리는 전치사를 넣어야겠다라고 보시면 이 프로페서 킴이 will present 발표를 할 거예요. 그의 페이퍼를 이렇게 쓰는 페이퍼는 보통 논문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어디서 논문을 발표해요? 컨퍼런스에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에서면서 이 에서면서 장소 전치사면서 컨퍼런스라는 특정 장소에 어울려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치사는 이 중에서 at이겠네요.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at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기본기예요. 행사류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파티에서, 컨퍼런스에서, 연회에서 이런 약간 행사류 들어갔을 때 전치사 at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42번으로 가보시면 이 문제는 저희가 문법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분명히 Our team will have a new task. 우리 팀이 새로운 업무를 할 건데 이게 분명히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문장인 건 일단 알겠는데 뒤에 문장이 제대로 붙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법에서 불완전 문장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문장과 문장이 제대로 붙는다면, 양쪽 다 완벽한 문장이 붙는다면 정말 문장 간의 순수한 결합이라면 저희가 이걸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한쪽이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부사절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면 문장과 문장의 완벽한 결합. 그럼 부사절이 아니니까 A와 B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C나 D 같은 보기를 생각할 거는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게 맞죠? 그리고 앞에 있는 태스크를 꾸민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도 딱 맞는 거죠?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했던 규칙 중에 콤마 쓰면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돼요. 그럼 정답이 위치로 확정. 14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to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문장 뒤에 투부정사를 붙인 거예요. 이 고기를 30분 동안 조리를 하래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문법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반사적으로. 뭘 확실히 하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반복하는 내용들. 이 무엇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사한다 무엇을, 어쨌든 동사 성질이 있는 애들이 이 무엇을 갖는다면 이걸 저희가 문법에서 동사의 대상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가 무엇을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뭘 갖다 놨어요? 문장을 갖다 놨으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 근데 문장인데 명사다 이러면 얘를 종합해서 명사절의 개념이 탄생이 되죠. 그럼 여러분 ABC 중에서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는 뭐예요? because나 both는 적어도 안 되네요. 대절 아니면 what절인데 what 다음엔 항상 얘도 불완전만 데리고 다니죠. 얘가 전치사를 흡수하거나 명사 하나를 빼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든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보든 이 what은 항상 뒤에 불완전 문장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불완전 문장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하나가 없어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it is done enough. 이것이 충분히 되어진다. 이것이 충분히 되어진다. 있을 게 다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what이 아니라 정답이 that으로 갑니다. 이럴 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래서 뭔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거 그냥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만 있는 거죠. 문장이라는 것, 문장이기 뭐 이렇게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되어졌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넣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44번으로 가시면 얘는 좀 심플하네요. 얘도 딱 봤더니 전치사고 전치사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and 보시면 어울리는 의미가 between이겠어요. between A and B, A, B 사이에. 얘는 이렇게 끝나고 145번 봤더니 또 얘도요. 빈칸 뒤에 repair work라고 요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문장은 분명히 주어와 동사로 구성돼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동사합니다. 어쨌든 동사는 들어가고 주어가 들어가줘야 우리가 뭔가를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시작하는데 얘는 그냥 보수공사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명사를 끌어줄 수 있는 전치사일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전치사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BC는 아니에요. 얘네 두 개 다 접속사. 그럼 because 전치사, since도 전치사가 되죠. since가 전치사가 될 때 뜻은 뭐뭐 이후로. because of는 전치사일 때 뜻이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의미 맞는 거 골라야겠어요. 콜린 스트리트가요. will be closed 폐쇄가 돼요. 11월 한 달 동안 뭐 때문에요? 보수공사 때문에. 정답은 A로 갑니다. 근데 146번 가시면 얘도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좀 먼저 이해해 볼게요. 여기까지 monitored까지 문장, 그리고 the source of slowdown can be confirmed까지 문장. 그러면 여기는 확실히 양쪽으로 다 멀쩡한 문장이에요. 뭐 어디가 불완전하네 마네 할 게 없이 그냥 완벽하게 멀쩡한 문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게 맞죠. 그럼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가 누구지? 라고 하면 전치사, CD. 그 다음에 A는 부사절은 안 되고 그럼 정답은 B겠네요. 요건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답 나오는 구조. 그리고 147번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가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짧으면 문장이 아니고 길면 무조건 문장이야. 물론 길이가 길어지면 문장의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겠죠. 뭔가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여러 가지 구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길이가 문장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절대 아니죠. 보시면 여기서도 길이가 길지만 공사, 진행 중인, 시청 건물에서 이게 다예요. 그럼 시청 건물에서 진행 중인 공사 이게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얘는 적어도 문장 앞에 문장을 또 붙인 게 아니라 거다한 약간 긴 명사 덩어리 명사 구를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도 전치사입니다. 결국에는 명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인 거죠. 문장을 붙인 게 아니라서.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접속사 셋 다 접속사예요. 나가면 정답은 D로 가죠. due to 때문에란 뜻의 전치사. 여러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ABC 보기 치려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그래서 접속사랑 전치사는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전치사야, 얘는 접속사야, 얘는 문장을 끄는 애야, 얘는 명사를 끄는 애야. 이것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에서 정답도 맞추고 일이 수월해져요. 무조건 우리가 해석으로만 기대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시는 게 맞다. 근데 188번은 최근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배웠던 개념 모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나 이 문제에 맥을 못 찍겠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뭘 물어보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면 보기가 어떤 문제를 내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런 A, B, C, D 같은 보기 조합, 특히나 이제 주력이 후, 후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보기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명사절이거나 의문사로 본다면 아니면 저런 애로 낼 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 문제밖에 없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정확하게 무슨 절을 만들어내요? 얘가 문장을 끌고 다니면서 형용사절이라는 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자기가 명사로 들어갔느냐, 명사를 꾸미느냐 이 둘 중 하나에서 문제가 결정이 난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사람들은 당연히 주어고요. have already submitted은 당연히 동사인데 그러면 여기 attend도 동사 또 있는 거 아니냐? 제일 만만한 구조죠. 동사 더블 난 거 같을 때 뒤에를 메인으로 잡고 주어 동사 사이가 뭐니까 얘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수식 꾸민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식 꾸민다. 그럼 이렇게 꾸밀 때 이렇게 꾸밀 때 당연히 형용사절로 보는 거고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가 맞는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 주어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가 확정되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확정되네요. 우리 표 공부했던 거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이에요. 그러면 알맞는 정답은 후가 맞죠. 후주는 소유격, 후는 목적격, 도우주는 상관이 없었고 정답은 A. 그리고 149번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또 이쪽도 멀쩡한 문장이 있다. 아까 본 구조네요. 그럼 여기 여러분 뭐 들어가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 그럼 이 부사절 접속사가 또 뭘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확실한 거 듀링은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 그 다음에 except가 좀 애매한데 얘가 전치사도 되고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분명히 접속사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whether도 주력은 명사절로 시험에 등장하지만 부사절이 안 되냐고 하시면 안 된다고 대답 못해요. 되긴 되니까. 그리고 확실한 부사절 while이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뭐 이 중에서 부사절만 하는 건 while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해석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석 안 하고 그냥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해석을 건드려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가 보시면 고객들이 리셉션 에어리아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대기실 같은 데서 우리의 수리공들이 자동차 수리를 끝마치는 동안에 의미상 while이 어울리겠네요. 정답은 C.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해석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별하면 정답 나오는 문제. 유형은 해석이 필요할 때도 안 할 때도 있는 거 두 가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0번도 볼게요. 얘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보기로 뭘 낼까? 저런 보기로 낼 거면 마찬가지인 거죠. 쟤네를 의문사로 보면 명사절. 아니면 쟤네를 형용사절로 보면 관계사.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문제밖에 어차피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엘리엔이라는 사람이요. in charge of 담당을 한대요. 모든 주요 은행을 연락하는 것을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명사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명사절이라는 거는 자기가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암튼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은행을 수식하게 만드는 형용사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관계사 문제가 맞고 그럼 이 관계사 입장에서의 선행사는 은행인 거네요. 그럼 적어도 사람 아니니까 후문 안 쓰겠죠. 그리고 시간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은 선행사가 뱅크라는 걸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관계 부사 문제라도 시간 개념 아니니까 적어도 왜는 아니겠어요. 그럼 C 아니면 D 남았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후주는 소유격. 위치는 둘 중 하나. 주격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격을 따지면 정답이 나올 텐데 메인 헤드쿼터스라고 대놓고 주어는 있죠. 그럼 적어도 주격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본사가 위치해져 있다. 유럽에. 본사가 유럽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무엇을이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건 맞아.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 목적어가 없는 건 맞는데 이 문장의 포인트는 원래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으니까. 본사가 유럽에 위치합니다. 끝. 목적어가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이게 포인트. 얘는 그냥 없는 거. 근데 사실 이게 헷갈리신다고 하면 소유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모든 주요 은행의
본사. 선행사의 명사, 후주를 앞뒤로. 선행사의 명사. 예, 이 해석이 잘 어울리면 소유격일 수밖에 없죠. 정답은 C입니다. 네, 151번으로 가시면 제이드 판글라우가 is the perfect place, 완전한 장소에. 여러분 얘도 보이죠? 이렇게 문장이 잘 끝났어요. 근데 우리 보고 이런 애를 넣으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사절 아니면 관계사네요. 그럼 여기서도 명사 자리는 아니니까 빈칸부터 여기까지가 이 플레이스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장소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여기까지 오셨으면 적어도 Y는 상관이 없겠어요. 뭐 우리 이유 관련된 얘기 할 거 아니니까. 그럼 퍼펙트한 장소는 퍼펙트한 장소인데 어떤 퍼펙트한 장소냐면 너가 보낸다. 홀리데이 휴일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너는 휴가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다.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수업한 거 관계사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다고 배웠어요. 만약 이 부분이 조금 약하시면 복습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명사를 하나 빼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아무튼 소유 형용사가 빠지든 뭔가가 빠지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항상 뭔가가 없는 거죠. 이 불완전이란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가 없어요. 문장은 문장인데 어설픈데? 왜 주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지? 이런 느낌. 반대로 관계부사는 원래 뒤에 전치사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상한 문장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전치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도 거기서 전치사까지를 지가 흡수를 하니까 전치사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완전한 문장을 끄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부사인 where이 정답으로 갑니다. 위치나 대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치를 내가 꼭 써야겠다. 난 죽어도 위치를 써야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전치사를 살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부사 where은 전치사 in이 있는 unit이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살리고, 전치사를 쓰기 싫은데 마침 선행사도 장소면 where로 퉁치고, 뭐 이런 정도의 종류가 있는 거죠. 꼭 전치사가 in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장소형 전치사를 흡수하면 where, 전치사가 살아있으면 관계대명사.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이런 개념도 있다라고 봐줄 만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정리를 했고요. 풀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에 저희가 이번 달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암기만 한다면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파트 6로 이동해 볼게요. 네, 부교재 62페이지에 있는 파트 6고요. 그래도 파트 6 저희가 한 달에 이제 적지 않은 양을 연습하기 때문에 하나씩 표준화된 좋은 지문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따라가면서 읽는 게 가장 주 포인트예요. 더 이상의 뭐 스킬이나 전략보다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따라간다. 그럼 저도 따라가면서 읽어볼게요. 주제가 upcoming convention, 다가오는 컨벤션에 대한 내용이네요. 밑에 보시면 I'd like to remind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데 뭐를요? 대절을. 그래서 요 구조네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 remind 대상, 대절. 대상에게 문장을 상기시킨다. 뭘 상기시켜요? 우리 호텔이 내셔널 덴털 어소시에이션이니까 뭔가 이 전국 치과협회에 연례 컨퍼런스를 열 거래요. 그걸 호스팅을 할 거예요. 다음 달에.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그다음에 131번 문장 들어가고 우리가 풀 어큐펀스니까 방이 가득 차는 거죠. 그냥 꽉 차는 거 방이. 그 주에 방이 꽉 차는 걸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도니 거기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있을 건데 뭐 하는 사람들? 그 우리의 연회장에서 하는 이 연설에 참석하는 사람들. 저희 배운 개념이네요. 분사가 뒤에서 명사 수식하는 개념. 해석은 여러분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밀고 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연습해야 되는 포인트. 근데 제가 문장 넣기 하기 전에
그냥 쭉 좀 가볼게요. 왜냐면 저기에 들어갈 문장이 저희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어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please ask your department managers. 너의 매니저에게 물어봐라. 뭐에 대해서요? 특별히 assigned 할당된 132번에 대해서. 그리고 132번이 뭔지도 그냥 쭉 지나가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be aware of 알고 있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나 그녀의 개인적인 responsibilities, 담당 업무에 대해서, 뭐 책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책임 업무, 담당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특별히 할당된 132번을 매니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뒤에 잔소리를 한마디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나 그녀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니저한테도 뭘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담당 업무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해당되는 단어는 정답이 C겠어요. duties.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할당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갑자기 장소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갑자기 materials 자료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갑자기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표를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죠.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연결을 생각하고 흐름을 생각하면 업무를 물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 133번 들어가고, Please ensure that 확실히 하세요. You are available. 너가 가능한 게, 사람이 available 하다는 건 시간 되는 거. 언제 동안에요? 너의 예정된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근무 시간 동안에 너 꼭 시간 비워놔라. 나중 가서 너 스케줄 근무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 부사를 넣는 것이 133번의 포인트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은 계속 앞에서 잔소리, 물어봐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확실히 해라. 뭘 또 확실히 하래요? 이제 시간까지 되는지. 지금 잔소리의 연속이죠. 너는 너가 담당 업무 뭔지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너 꼭 시간도 비워놔야 돼. 이런 것들이 A랑 B 문장을 연결할 때 A와 B의 성질이 결국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연결 부사는 플러스 기호가 필요한 거죠. 잔소리, 잔소리, 칭찬, 칭찬,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비슷한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 플러스 기호 같은 애로 가시면 정답은 moreover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잔소리, 너 무슨 담당한지도 꼭 알아나? 플러스로 게다가 너 시간도 꼭 비워놔야 돼.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therefore이 아닌 이유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담당 업무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그것의 인과관계가 시간을 비워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담당 업무도 알고 있고 시간도 비워놓고 플러스 기호가 필요하니까 정답은 B로 갑니다. 그럼 이제 131번쯤에서 여러분 생각할게요. 이 전체적인 이메일의 내용은 직원들한테 야 우리 호텔에서 호텔 직원들이겠죠. 큰 행사를 여니까 거기가 잔소리잖아요. 큰 행사를 여니까 너 담당 업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너 우리 무슨 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되게 바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합리적으로 쳐봅시다.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잭슨빌이라는 데가 장소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왜요? 우리 호텔에서 행사하는데 상관없죠.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나는 배우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너의 연구에 대해서. 호텔 직원들한테 지금 일 시키고 잔소리하는 내용인데 연구에 대해서 배울 게 없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덴탈 워크, 이 치과 치료를 얘기합니다. 그게 호텔의 보험 정책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호텔 우리 직원 복지가 좋아서 치과 치료를 커버해준다. 근데 이것도 갑자기 왜요? 그냥 우리 회사, 우리 호텔에서 컨퍼런스 여는 것 뿐인데 전부 다 소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소재만 생각하면 C로 가는 게 맞죠. 우리 이 행사 동안에 무지 바쁠 거야. 사람도 많이 오고 방도 꽉 차. 그러니까 너 일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가장 합리적인 선택 C입니다. 그럼 이제 134번 나왔는데 사실 심플한 문법이에요, 여러분. 쿠드에 표시를 해주시고 조동사. 그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거 배우다 보면 가끔 쉬운 거 까먹거든요. 동사 원형. 그럼 여기서의 동사 원형은요. 정답은 A네요. 요것만 하면 끝. 그러면 요 문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어휘와
그 다음에 뭐 몰랐던 전체적인 문장 구조 뭐 이런 거 있으셨으면 공부하기 괜찮은 좀 무난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 7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72, 73페이지 3중 지문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입문반이긴 하지만 조금 도전해볼 만한 수준의 3중 지문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래도 문제의 접근 방식, 푸는 요령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당장 시험장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집에서 혼자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조금 벅차다고 느끼실 수 있어도 수업 진도에는 포함을 시켰다는 거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같이 푸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191번은 제가 그 가이드라인 잡을 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좀 치사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이알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저 1번 지문 웹페이지에서 찾아왔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예요. B요. 그러면 분명히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분명히 퍼블릭 가든 뭔가 뭐 공원 이런 얘기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디테일의 함정을 파놨어요. large. 크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찾아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Come to 와이알라 시티 파크 공원에 오래요.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 오래요. 근데 그 다른 장소가 이 호수가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서 아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멋진 광경? 불꽃놀이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호수가 있긴 있네. 레이크가 있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의 보기의 의미는 유명인사의 고향이다라고 써 있어요. 셀레브리티 유명인사, 뭐 연예인이라던가 말 그대로 유명인사. 그 얘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록산느 토코라는 사람한테 바치는 이 트리뷰트가 우리가 헌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헌정 공연, 헌정 음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헌정. 그래서 헌정을 놓치지 않을 건데 이 록산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났고 자랐어요. 어디서요? 와이알라에서. 뮤지션시 from across the country니까 전국에 있는 음악가들이 will play her most famous song.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연주할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저 록산느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헌정 공연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음악가들이 싹 다 뮤지션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서 이 사람 노래를 연주할 일도 없죠. 그럼 저 사람 유명한 사람 맞고요. 유명한 사람 맞는데 와이알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고향인 사람도 맞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있는 거. 그럼 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yearly competition 연례 대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연례 대회의 장소이다. 그 내용도 어디에 있냐면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스 토너먼트, 이 낚시 행사가요. 애뉴얼 베스 피싱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연례 이 베스라는 물고기를 잡는 토너먼트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어떤 대회가 열리는 장소도 심지어 맞습니다. 이거 싹 다 맞으면 정답은 어디로 가요? B로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와일라 시티파크라는 데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large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되게 치사한 포인트죠. 실제로도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디테일로 장난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82번 제가 구체적이긴 하나 그 구간을 찾아내면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이드라인 드릴 때 패러프레이징이 좀 어렵게 빠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와일라 투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문장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Who used to live there?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써먹으면 되죠. 어떤 친구예요? 거기에 살았었던 친구.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 used 동사원이요.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곤 했었던 친구가 recommended your agency, 너의 에이전시를 추천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알았어요? 친구한테 알았죠.
근데 아무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전에 거기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딘데요? 와이알라죠. 그럼 정답이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와이알라의 former resident, 이전 거주민. 왜 이전 거주민이에요? 지금은 안 사니까. used니까. 살곤 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머지도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알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정부 에이전시 직원이 알려줬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플라이어 전단지 보고 알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3번에 보시면 이 문제는 연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이 어떤 행사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는 행사는 위에 있는 1번 지문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날짜가 다 달라요. 기간별로. 근데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I'm traveling to 와이알라. 제가 와이알라로 여행을 가는데요.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에요. For a local event. 지역 행사를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이번 달 말이 언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날짜 써있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이런 이메일이나 편지에서는요, 여러분 날짜 써 있는 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서 나름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이 사람 6월 달에 온다. 6월 달에 하는 게 이 베스트 토너먼트, 이 낚시 행사밖에 없었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답이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 온다. 정답 B로 연결. 그 다음에 194번으로 가시면 이 투어에 대해서 정보문이 암시하는 거, 서제스트 하는 거. 그럼 이 세 번째 지문이 분명히 정보문이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보 지문에선 읽어올 게 없기 때문에 역대조로 접근을 하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게 만약 가셨다고 하면 그 역대조의 개념이 여러분 이거예요. 투어 중에 일부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는 문제 안에 있는 걸 받아오는 거예요. 투어 중에 일부가 사전 등록을 require를 필요로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표 안에 등록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네. 지우고. 그 다음에 B로 가시면 투어의 이용 가능함이 말 그대로 투어의 availability, 투어의 이용 가능함이 1년 중에 time, 시기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very, 다양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어떤 투어가 이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긴데 그것도 찾으러 가보면 B 정답이에요. 있어요. 여기에. 랜드 투어스 지상 투어는 오퍼드 제공되어지는데 in high season 성수기에만 제공되져요.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어떤 투어는 1년 내내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투어, 지상에서 땅에서 다니는 투어는 5월부터 10월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게 맞는 거죠. 어떤 시기에 가면 이 투어는 되고 저 투어는 안 되니까 정답은 B. 역대조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럼 195번은 확실한 건 뭐예요? 한 개는 연계가 무조건 더 나와야 돼요. 3중에 무조건 연계 2개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실 하나씩 그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나는 연계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무조건 195번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연계인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좀 연습을 해봤네요. 요렇게 보기 구성해서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기에서 안 나온 반대 정보, 요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건져낼 거라는 거고 그 정보는 다른 지문에 있어야겠죠. 연계 문제니까. 근데 다른 데서도 여러분 3중 지문의 5번 마지막 문제예요. 안 읽은 데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정답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가네요. 이 사람이 금요일 아침에 와일라에 도착을 하는데요. 투어를 사인업하고 싶대요. 등록하고 싶대요. 근데 어떤 투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관계대명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나가는 투어. 정말 관계대명사를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대명사 개념을 이해 못하고선 독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관계대명사 배운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진도고요. 계속 해석할 때 연습 지금처럼 해보셔야 돼요. 투어에 등록하고 싶은데 그 투어가 그날 오후에 나가는 투어. 그러니까 조건 1번은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시간 이상 긴 건 싫어요. 그리고 가격이 $25 아래로 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 금요일 오후에 가야 되니까 일단 돌핀 워칭은 못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 갈 수는 있네요.
근데 2시간 이상 싫다고 했으니까 3시간짜리 버릴게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5달러 이하라 그랬으니까 34달러짜리도 버릴게요. 그럼 저 사람이 다 얘기한 조건에 어울리는 거는 올드타운 워킹 투어밖에 없겠어요. 정답은 C로 갑니다. 올드타운 워킹 투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3종 질문까지 골고루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LC 과제가 없는 건 아니었죠? LC 과제도 성실하게 꼭 문제 풀고 쉐도잉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RC 틀린 문제 복습해 주시면 요 비어있는 금요일이 빈 금요일이 아니라 꽉 찬 수업으로 더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